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만날 수 있는 위인들, 그 중에서도 21번째부터 40번째 위인들을 함께 만나보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분들의 놀라운 삶의 이야기를 통해 배움과 깊은 감동을 얻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21번째 위인부터 힘찬 박수와 함께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21번째 위인은 바로 인류애의 상징, 마더 테레사 수녀님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1910년 스코페에서 태어나셨지만 1928년 아일랜드의 로레토 수녀회에 입회하신 후 인도로 향하셨습니다. 특히 인도의 캘커타에서 사랑의 선교회를 1950년에 설립하여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특히 죽음을 앞둔 이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분이에요.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고귀한 말씀을 몸소 실천하며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이들에게 조건 없는 깊은 사랑과 위로를 베푸셨죠. 그녀의 봉사 정신은 국적과 종교를 초월하여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이 공로로 1979년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답니다. 그녀는 작은 봉사도 진정한 사랑에서 우러나온다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22번째 위인은 19세기의 요리 예술을 꽃피운 마리 앙투안 카렘입니다. 19세기를 대표하는 전설적인 스타 셰프인 그는 프랑스 요리의 황금기를 이끈 핵심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을 넘어 요리를 섬세하고 정교한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어요. 그는 복잡하면서도 아름다운 건축적인 디저트를 만들어 파티시에의 왕들의 파티시에라는 영광스러운 별칭을 얻었죠. 그의 요리는 맛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아름다움까지 완벽하게 겸비하여 당시 유럽 귀족들의 식탁을 화려하고 품격 있게 장식했습니다. 그의 혁신적인 요리 기술과 독창적인 레시피는 오늘날 프랑스 요리의 기초가 되었으며 현대 요리 교육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3번째 위인, 인류 과학사에 빛나는 별 마리 퀴리 부인입니다. 마리 퀴리는 남편 피에르 퀴리와 함께 방사성 원소인 라듐과 폴로늄을 최초로 발견한 위대한 과학자입니다. 그녀는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노벨상을 수상했으며 물리학상 1903년과 화학상 1911년이라는 두 번의 노벨상을 받은 유일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업적은 끊임없는 연구와 불굴의 탐구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녀의 연구는 핵물리학 발전의 토대가 되었고 의학 분야에서 방사선 치료에 활용되는 등 현대 과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마리 퀴리의 삶은 여성 과학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으며 과학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상징하는 인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24번째 위인은 21세기 정보통신 혁명의 주역 마크 주커버그입니다. 세계 최대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을 개발한 그는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을 혁명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2004년 하버드 대학교 기숙사에서 시작된 그의 작은 아이디어는 전 세계를 연결하는 거대한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바꾼 그의 도전 정신과 창의력,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은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꿈과 영감을 심어주었죠. 그는 단순한 기술 개발자를 넘어 사회의 연결성을 증진시키고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25번째 위인은 평화와 인권의 옹호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입니다. 노벨 평화상 1964년을 받은 세계적인 인권운동가인 그는 20세기 미국의 인종차별에 맞서 비폭력 저항 운동을 탁월하게 이끌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라는 그의 유명한 연설은 인종평등과 정의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울림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차별과 불의에 맞서 싸우면서도 폭력이 아닌 사랑과 비폭력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음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숭고한 정신과 헌신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등과 자유를 수호하는 데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26번째 위인은 전장에서 피어난 용기 메리 시콜입니다. 그녀는
크림 전쟁 병사들의 어머니라는 존경스러운 별명으로 불리며 플로렌스 나이팅게일과 함께 19세기 중반 크림 전쟁터에서 헌신적인 간호 활동을 펼쳤습니다. 당시 흑인 여성으로서 인종차별과 사회적 편견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의지와 신념으로 위험천만한 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직접 의료 물품을 조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부상당한 병사들을 치료하며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희생정신, 그리고 뜨거운 인류애는 당시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으며 간호의 가치와 중요성을 일깨우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27번째 위인은 빈곤 퇴치의 선구자 무함마드 유누스입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1983년 그라민 은행을 설립하고 담보 없이 소에게 돈을 빌려주는 마이크로 크레딧 제도를 창시했습니다. 이는 기존 은행 시스템에서 소외되었던 빈곤층에게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을 돕는 혁신적인 금융 모델이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빈곤 퇴치에 지대한 공헌을 했으며 이 공로로 2006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무함마드 유누스는 가난이 운명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임을 보여주며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확산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8번째 위인은 우리 민족의 의생활을 혁신한 문익점 선생님입니다. 고려시대 말 원나라의 사신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귀한 목화씨를 몰래 들여와 우리나라에서 목화 재배에 성공하신 분이죠. 당시 목화씨 반출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지만 문익점 선생님은 백성들의 의생활을 개선하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 아래 위험을 무릅쓰고 목화씨를 가져왔습니다. 덕분에 우리 조상들은 겨울철에도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고 면직물 생산의 토대가 마련되어 경제적으로도 큰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의 지혜와 끈기,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덕분에 우리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었답니다. 29번째 위인은 우리 소리의 혼을 담은 박동진 명창입니다. 대한민국 판소리 명창으로서 판소리를 단순한 전통 예술이 아닌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 보존하는 데 평생을 바치신 분입니다. 그는 수궁가, 춘향가 등 여러 판소리 완창을 통해 판소리 예술의 진수를 보여주었으며 그의 혼이 담긴 웅장하고 깊이 있는 소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위안을 주었습니다. 박동진 명창은 판소리가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그의 예술로는 후대 소리꾼들에게 영원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30번째 위인은 한국 최초의 여성 의사이자 근대 여성의 상징 박에스더 선생님입니다. 그녀는 1876년 평양에서 태어나 당시 사회적 제약과 편견에도 불구하고 의학 공부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미국 유학길에 올라 의사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귀국 후에는 당시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여성과 어린이들의 건강을 돌보는 데 헌신하며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녀는 의술을 통해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료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음을 몸소 보여주며 여성의 사회 참여와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박에스더 선생님의 삶은 용기와 개척 정신의 표상으로 남아있습니다. 31번째 위인은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간호사 박자의 선생님입니다. 그녀는 간호사로서 생명을 구하는 숭고한 직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3.1운동 이후 간호회라는 간호사 독립운동 단체를 설립하여 독립자금을 모으고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간호사로서 환자들을 돌보는 일과 더불어 민족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용감한 애국자였습니다. 그녀의 희생과 불굴의 독립정신은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큰 교훈을 줍니다. 32번째 위인은 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입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아들로서 세계의 리더인 유엔 사무총장을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역임하며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기후변화, 빈곤, 분쟁 해결 등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국제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하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인류 공영에 기여했습니다. 그의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리더십은 국제사회에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33번째 위인은 현대미술의 개척자 백남준 선생님입니다. 그는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로 텔레비전과 비디오를 단순한 매체가 아닌 예술 작품의 재료로 사용하여 새로운 예술의 지평을 열었습니다. 그의 독창적인 작품들은 당시 보수적이었던 현대 미술계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선도하는 혁신적인 예술가였습니다. 다다익선과 같은 그의 대표작들은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으며 그는 예술을 통해 인간과 기술, 그리고 소통의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백남준 선생님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 미술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예술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34번째 위인은 미국의 건국 아버지이자 지식의 등불, 벤저민 프랭클린입니다. 그는 근대 공공도서관의 아버지로 불리며 미국의 건국에 큰 역할을 한 과학자, 발명가, 정치인, 외교관, 작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피뢰침을 발명하여 인류의 안전에 기여했고 미국 최초의 공공도서관을 설립하여 지식의 확산과 시민들의 교육기회 확대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그의 다재다능함과 실용적인 지혜,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하는 정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그는 자유와 계몽주의 사상을 실천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35번째 위인은 컴퓨터 시대를 연 거인 빌 게이츠입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황제라 불리는 그는 1975년 마이크로소프트를 공동 창립하여 개인용 컴퓨터 시대를 열고 전 세계 컴퓨터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혁신적인 운영 체제인 윈도우는 전 세계 수많은 컴퓨터에 설치되어 우리의 일상생활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으며 정보화 시대를 가속화했습니다. 또한 은퇴 후에는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설립하여 전 세계의 빈곤, 질병 퇴치, 교육 개선 등 인류의 삶을 개선하는 데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술 혁신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킨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진정한 위인입니다. 36번째 위인은 독립정신을 심은 언론인 서재필 선생님입니다. 그는 갑신정변의 실패 후 미국으로 망명하여 의학을 공부하고 귀국 후 독립신문을 1896년에 발간하여 국민들에게 자주독립 정신과 민주주의 사상을 일깨웠습니다. 그는 한글판과 영문판을 동시에 발행하며 국내외의 대한민국의 독립의지를 알리는 데 힘썼습니다. 의사이자 언론인이자 독립운동가로서 조국의 근대화와 독립을 위해 헌신했으며 특히 백성들에게 시사 문제와 세계 정세를 알기 쉽게 전달하며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애국심과 선구적인 언론 활동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37번째 위인은 나비 사랑 외길 인생 석주명 박사님입니다. 그는 나비밖에 모르는 나비 연구가로 불릴 만큼 우리나라 나비 연구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전국을 다니며 나비를 채집하고 분류하여 한반도의 나비 종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연구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이전까지 일본 학자들이 주장하던 잘못된 분류를 바로잡고 우리나라 생물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연구 정신과 학문적 집념은 자연과학 분야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으며 우리 자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38번째 위인은 우리 민족의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님입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칭송받는 그는 15세기 조선을 다스리며 눈부신 업적을 남겼습니다. 가장 큰 업적은 백성들이 쉽게 글을 배우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한글을 창제한 것입니다. 또한 과학치국이, 해시계, 문화학 학궤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의 애민 정신과 뛰어난 리더십, 그리고 깊은 학문적 성과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되며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분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39번째 위인은 인류 최대의 교사이자 서양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입니다. 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활동한 철학자로 너 자신을 알라는 유명한 가르침을 통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스스로 진리를 탐구하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그는 자신을 삼파술에 비유하며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를 깨닫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서양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비판적 사고와 윤리적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비록 직접 저술한 책은 없지만 제자 플라톤 등을 통해 그의 사상이 오늘날까지 전해지며 인류 지성사에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0번째 위인은 민족의 혼을 불태운 영웅 손기정 선수입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며 당당히 우승한 그는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에 조국이 억압받는 상황에서도 민족의 자긍심을 전 세계에 드높인 영웅입니다. 그는 시상대에서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우승은 우리 민족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으며 일제에 대한 저항 의지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그의 꺾이지 않는 투혼과 불굴의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21번째부터 40번째 위인들의 놀라운 삶과 그들이 남긴 값진 유산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분들의 삶은 우리에게 꿈과 용기, 그리고 지혜를 선물해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위인들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아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빛나는 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위인들의 이야기는 과거의 기록을 넘어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만들어갈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주는 소중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위인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안녕.